다급한 이재명, 강주로 달려가서 전두환 전 사위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이 한 6일 동안 공개 활동을 안 했습니다. 무슨 뭐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HID 북파 공작원 부대, 북파 공작 부대, HID 그리고 707의 오비 대원들이 러시아에서 권총을 밀수를 해서 암살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막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경찰에 경호를 요청을 하고 또 사설 경호원들을 지금 고용을 했죠. 고용을 해서 그 경호를 하도록 하고 본인이 대외 활동을 안 했는데 6일 동안 안 했습니다. 그 광장에 그 광화문에 뭐 천막 쳐놓고 거기서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막 구호 외치고 하는데 이제 박찬대가 다 하도록 하고 또 매일 저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뭐 행진을 하죠. 한 400명 막 행진을 하는데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거기도 가지 않고 이렇게 마치 본인이 진짜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알려서 결집을 시키고 또 우파 진영에 대해서 적대감, 정오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일환으로 그 여겨지는 그런 일환으로 여겨지는 행보를 해오면서 6일 동안 사실상 치과 비슷하게 했는데 오늘 그 경찰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변 보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달려간 곳이 어디냐? 바로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 결정적인 지금 순간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죠. 26일 날 선거법 2심 선고가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는 늦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강주로 달려갔는데 지지층들이 모여있는 그런데 강주에서 한 발언들이 상당히 도가 지나칩니다. 오늘도 일단 헌재 때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오늘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를 때렸는데 그 문형배 쪽을 그렇게 같이 커넥션을 이뤘던 문형배 쪽을 오늘 막 때렸는데 5.18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 이 헌법수호의 대한민국 최고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져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라고 강주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정치 지도자가 오늘 강주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강주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극도의 이 적개심, 정오심을 강성 지지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서 찌르고 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에 이런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지 이를 저지하는 국민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그 폐악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두환의 전 사위가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군사 반란 수개를 처벌하지 말라고 온 길거리를 헤집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데 윤상현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최근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또 집회도 주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전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지역 감정을 좀 부추기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엄중한 상황에서 본인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조해서 6일 만에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을 다시 재개했는데, 첫 활동이 강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빗대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게 강주에 갑자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은 좀 일종의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벼랑 끝에. 모든 그 일정을 본인의 26일 2심 선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선고,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것만 무조건 성사를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선고가 먼저 나오게 하고, 자기는 헌재 선고가 먼저 나오면은 만약에 자기 그 이재명의 희망대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은, 만에 하나 확정이 되면은 자기는 이 대표 자료를 내던지고 바로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은 2심 선고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도 뭐 2심 별로 걱정 안 한다 그 이야기 하는 것도 결국 그런 그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것을 지금 거기다가 다 올인을 하고, 그 이유는 나는 몰라. 이 작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몰라. 그 중에 하나 드러난 게 지금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사건에 대해서 원래 정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재판 말고 뭐 그 대장동 그 일당들 있죠. 일당들이 기소된 사건, 김만배, 뭐 유동규, 남욱 5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본인이 정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정인으로 안 나가겠다. 아예 그냥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다른 데 대해서는 21일입니다. 21일 정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안 나가겠다. 아예 그냥 그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뭐 재판 절차든 뭐든 무조건 무시하고 모든 것을 올인을 하는 그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그리고 본인의 그 2심 선고, 선거법 2심 선고, 이 이제 시간 싸움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왜 그러면 김만배 등에 대한 배임 재판에 정인으로 안 나간다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사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여러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뭐 다른 재판 받고 있고 그 재판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재판에 정인으로 못 나가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의정 활동을 얼마나 지금 본인이 뭐 충실히 한다고 그 재판에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사건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 대장동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다. 이것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모든 이제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의 사법위기의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본질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에 대한 인허가 장사입니다. 인허가 장사. 인허가 장사를 한 데 대해서 지금 그 본인도 배임 사건으로, 배임 혐의로 지금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죠. 백현동 사건하고 위례신도시하고 또 성남FC 다 묶여가지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대장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정언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장동의 인허가 건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었죠.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민간업자들에게 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무슨 뭐 대장동에 그때 뭐 400몇억 원짜리 뭐 저수지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저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것도 아직 다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허가권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김용이 그 오른팔인 김용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일단 20억 원을 다오. 그러니까 그 대가죠, 대가. 인허가 장사한 대가죠. 20억 원을 다오 해서 그 중에서 순차적으로 받다가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터뜨리는 바람에 이게 대장동 비리가 확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도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적용을 하지 않고 그런 조항도 빼버리고 해서 민간업자에게 대규모 돈을 몰아줬고 그리고 고 김문기 씨도 결국은 이 초과 이익 환수제와 그것을 뭐 빼는데 뭐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김문기 씨는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재명이 몰랐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대장동과의 연결성을 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대장동 업자들의 재판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이 대장동과 고리를 끊기 위해서로 분석이 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이것도 결국은 이제 재판부에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부르고 만약에 21일 날 안 오면 그 다음 기일이라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인이니까는 나가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이재명은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안정에도 없습니다. 그 신경을 쓸 여력이 없죠. 그냥 당장 있는 본인의 26일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 선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지금 헌재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광주에 가서 이 지역 갈등까지 막 부추기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뭔가 불리하기는 불리한 것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전히 이재명은 현재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그 안에 뭐 다른 재판관들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쪽 라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도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나갔습니다. 1차 공판에 나갔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2개의 2심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26일 날 선고가 나오고 또 위정교사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위정교사도 2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런데 김혜경 씨도 선거법 지금 2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2심이 오늘 공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김혜경 씨 항소심도 이러면 다음 달 중에 마무리된다. 뭐 별로 이렇게 그 재판할 게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 2심도 곧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것도 그때 법인카드로 지금 법인카드 본안 재판은 또 따로 열립니다. 워낙 이제 그 복잡하게 많으니까 이제 그 법인카드 뭐 소고기 사고 그것은 초밥 사고 이것은 따로 재판이 열리고 이거는 법인카드 가지고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에게 법인카드로 밥 사준 거 그거죠. 그래서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벌금형 받고 또 김혜경 씨도 지금 2심이 진행되는데 오늘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없으면 오늘 재판부가 다음 달 14일 4월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 변론 종결. 그러면 그날 또 구형 또 때리고 또 그다음에 선고받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을 간절히 희망을 하면서 대선에 나오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